초급 07강 요크 플리츠 스커트 시작하겠습니다. 07강에서 실습할 요크 플리츠 스커트 디자인입니다. 패턴은 DUSK14.dxf 파일 사용하겠습니다. 원단은 코튼 트윌 사용하겠고요. 요크에 심지 부착합니다. 앞판에 양쪽으로 3개씩 플리츠가 있는 디자인이고 뒷판에도 양쪽으로 3개씩 플리츠가 있습니다. 웨이스트 부분에는 요크를 절개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실습 시작하려면 패턴 파일부터 불러와야겠죠? 패턴 파일 다운로드 받아 있는 윈도우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도 되고 파일에 불러오기 DXF 메뉴 이용해서 다운받아 놓은 패턴 파일 찾아서 열기 해도 되겠습니다. DXF 불러오기, 열기, 자동 크기 설정, 회전하지 않기, 패턴 주석 불러오기 해서 확인합니다. 아바타도 불러와야겠죠? 라이브러리 창에서 아바타 폴더에서 피메일 V2 폴더에 있는 아바타 더블 클릭해서 3D 창에 아바타를 불러왔습니다. 2D 창에도 이렇게 아바타 그림자가 생기죠? 패턴에 주석이 있어서 어떤 패턴이 앞판이고 뒷판인 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주석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2D 정보 보기에서 주석 보기 활성화해서 주석이 보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석 보기가 화면에 있으면 화면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패턴을 배치할 때만 사용을 하고 가능하면 끄고 작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커트 패턴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플리츠를 먼저 만들어 봐야 되겠죠. 플리츠 만들려고 하면 플리츠가 접히는 선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패턴이 들어오면서 플리츠 내부에 있던 이 접힘선이 전부 기초선으로 들어왔어요. 내부 도형이나 내부 선분이 되어야 재봉을 하거나 접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스 툴 사용합니다. Shift 누르고 이렇게 플리츠가 접히는 선들을 모두 선택해서 선택한 선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건디 컬러의 내부 선분이 되죠. 외곽선과 내부선은 컬러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뒷판의 플리츠 접힘선들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내부 선분 도형으로 트레이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 선분들을 트레이스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접어봐야겠죠? 플리츠 툴 아래에 플리츠 접기가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플리츠 접기를 못 찾는 경우에는 플리츠 툴을 꾹 눌러서 플리츠 접기 열면 되겠고요. 플리츠를 접을 방향으로 이 접을 선분들이 다 포함이 되도록 영역을 지정합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 있는 플리츠 선들을 다 접을 거예요 하면 끝나는 점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플리츠 접기 창이 열리면 나이프 플리츠로 접도록 하겠고 한 개 플리츠의 내부 선분 개수는 3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접기가 0도, 안쪽으로 접기 360도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선분의 컬러가 이제 빨간색, 녹색, 진한 빨강, 버건디라고 해도 되겠죠? 빨간색, 녹색, 버건디 이렇게 컬러가 바뀌게 되는데요. 빨간색 선은 선택하면 접힌 각도가 0도, 초록색 선은 선택하면 접힌 각도가 360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힘 각도가 지정이 되면 컬러로 보여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선분은 바깥으로 접히겠구나, 안쪽으로 접히겠구나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뒷판에도 같은 방식으로 플리츠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츠 접기 이용해서 영역을 한번 클릭하고 이 부분 클릭해서 9개의 선분이 내가 선택한 영역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나이프 플리츠 선택했고
한 개 플리츠의 내부 선분 개수는 3개, 방향은 0, 360, 180 되는 거 맞는지 확인해서 확인 누릅니다. 이제 재봉을 해야 되는데요. 플리츠 재봉은 이 패턴에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플리츠 재봉 한번 써볼게요. 너치에서 여기까지가 플리츠를 재봉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재봉을 해보면 요크가 재봉되는 부분이 이렇게 짧아요. 요크는 37인데 스커트는 30mm와 재봉이 됩니다. 오히려 요크가 조금 짧아야지 스커트가 더 짧으면 아주 잘못된 패턴이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패턴에 플리츠의 간격과 플리츠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플리츠 간격은 38인데 플리츠 분량은 30mm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는 플리츠 재봉 툴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재봉했던 플리츠는 모두 삭제를 하였고요. 선분 재봉 툴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에 플리츠가 없는 부분을 요크와 스커트 이렇게 재봉을 하였고요. 그 다음 이 요크의 남은 부분은 누구와 재봉을 하냐면 180도와 360도, 180도와 0도 사이, 180도와 0도 사이, 또 마지막에 이 부분 이렇게 3개와 재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을 먼저 선택을 했고요. 180도와 0도, 180도와 0도, 또 마지막으로 180도 옆에 이렇게 해서 3개 선택합니다. 그러면 선분의 재봉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도 재봉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플리츠를 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뮬레이션부터 하고 보여드릴게요. 뒷판도 요크와 스커트 이렇게 재봉을 했고 이 남은 요크 부분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1:N 선분 재봉해서 길이가 제일 긴 쪽을 3개를 재봉을 할 겁니다. 혹시 모르겠다,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에는 선분 길이복 이용해서 30mm 부분은 플리츠 분량이니까 제외하고 38.2, 38.3, 38.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재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할까요? 자, 이렇게 재봉을 했고 요크의 옆선 재봉하고 스커트 옆선 재봉하겠습니다. 그런데 스커트 옆선은 여기 점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게 점으로 나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치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유 재봉으로 이렇게 한 줄로 재봉해 놓겠습니다. 이제 모든 패턴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동시 수정 패턴 복제에 있는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대칭 패턴을 복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은 뒷판끼리 마주보는 것이 좋다고 했죠. 뒷중심선끼리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 이렇게 옮기고 선분 재봉 이용해서 앞중심선 재봉, 또 앞중심선 재봉하고 뒷중심선도 요크와 스커트의 뒷중심선 각각 재봉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봉은 어느 정도는 마쳤는데요. 사실 플리츠 이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 재봉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보여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D) 패턴 창 상태로 재배치해서 일단 패턴을 배치하였고요. 뒷판 패턴들 선택해서 5번 누르고 위쪽에서 이렇게 기스모로 이동을 하고 8번 누르고 봤더니 원단 속면이 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좌우 뒤집기 하겠습니다. 4번 누르고 옆에서 봐서 조금 더 가깝게 되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앞판 패턴도 쭉 선택해서 4번 누르고 가깝게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뒷판 요크는 조금 더 가깝게 가도 될 것 같아요. 막 회전까지 해가면서 미세하게 가깝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대략 이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요크는 작은 반면에
스커트 아래쪽은 플리츠가 접혀야 돼서 규모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장하는 방법은 아래쪽 스커트 네피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비활성화 패턴과 재봉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크만 가볍게 시뮬레이션이 돼요. 요크를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요크 위치를 시뮬레이션 되는 동안 잘 잡아주시면 더 좋고요. 너무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요크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요크의 중심선이 아바타 중심에 만나도록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좋겠죠. 어느 정도 요크가 시뮬레이션 되고 나면 이 요크를 프리즈 하세요. 프리즈해서 딱 얼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 스커트가 쉽게 가서 붙을 겁니다. 자, 이제 스커트 패턴은 활성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일단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면 뭐 플리츠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재봉이 되나, 그지? 컨트롤 Z 하고요. 플리츠를 좀 더 단단하게 재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접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는 임시로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단하게 되어 있지만 시뮬레이션은 되는 겁니다. 프리즈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플리츠 부분이 특히나 잘 재봉이 되고요.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좀 이상하다. 저는 이 피스가 좀 이상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피스 하나만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재배치해서 다시 시뮬레이션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리츠가 잘 접히죠. 근데 플리츠가 좀 이상해요. 자, 이렇게 이상하게 접혔어요. 이유는 플리츠를 접는 선들이 각지게 보이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부드럽게 라운드로 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0도선과 360도선만 선택해서 각지게 보이기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가 뾰족해졌죠. 문제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다 보면 실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밀리지 않도록 선택을 할 때는 클릭만 해야지 클릭해서 드래그까지 하면 안 됩니다. 뒷판도 마찬가지 0도선과 360도선을 선택해서 각지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해제를 하면 이렇게 플리츠가 잘 접히겠죠? 이제 다 강화 해제해주면 되겠고요. 강화 해제를 했는데 여기가 다 이상하게 볼록볼록해요. 이유는 플리츠 안쪽에 들어가는 플리츠의 불량 부분이 아직 고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하고 여기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 해결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재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재봉 이용해서 360도 선과 0도선 기준으로 재봉을 할 거예요. 일단 여기는 녹색 선, 여기 이건 녹색 선 360도 선이죠. 이 선을 기준으로 재봉선이 서로 마주 보도록 재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360도 선 기준으로 0도선 기준으로는 자유재봉으로 재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점이 없어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선분 재봉으로 재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360도선 기준으로 이렇게 재봉, 자유재봉으로 0도선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너치가 서로 마주보도록 재봉합니다. 내가 뒤쪽을 먼저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에 재봉선이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나 싶었어요. 뒤쪽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선분 재봉으로 360도선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재봉했고 0도선 기준으로 시작점, 끝나는 점, 다시 똑같은 점에 시작점, 끝나는 점 해서 이렇게 재봉합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제 플리츠가 제대로 가서 접히게 되는데요. 이때도 약간
플리츠가 똑바로 안 접혔어요. 이럴 때는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재배치하고 강화해서 다시 접어 볼게요. 그러면 깔끔하게 잘 접히죠. 원래는 보통은 저도 그냥 재봉을 할 때 미리 이 플리츠까지 다 재봉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플리츠 부분을 제외하고 재봉을 했던 이유는 시뮬레이션에서 그 부분이 떨어지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쪽 피스도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재배치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였고요. 강화는 잠깐만 쓰고 강화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상에 왜곡이 생겨요. 뻣뻣하게 살아서 옷이 삐져나가기 때문에 강화 해제는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판에도 이 플리츠 부분 재봉할게요. 선분 재봉 이용해서 360도선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재봉, 또 0도선 기준으로 자유 재봉해서 서로 마주보도록 이렇게 재봉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플리츠 불량 부분을 계속 고정을 해줄 거예요. 360도선 기준으로 재봉했고 자유 재봉으로 0도선 기준으로 또 재봉, 마지막 플리츠도 360도선 기준으로 마주보도록 재봉하고 0도선 기준으로도 마주보도록, 너치가 서로 마주보도록 재봉을 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 플리츠가 고정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플리츠는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재배치, 강화, 시뮬레이션, 그리고 강화 해제. 이것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시뮬레이션 전 상태로 재배치, 강화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자리 잡았네, 괜찮네, 강화 해제하면 끝납니다. 강화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능이에요. 플리츠 접을 때 아주 좋습니다. 종이처럼 뻣뻣하게 만들어서 플리츠가 잘 접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크도 프리즈를 해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커트를 재봉을 했는데 이런 데가 약간 이런 부분이 불룩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플리츠를 여기 이렇게 재봉을 했는데요. 플리츠 재봉된 선이 커스텀 앵글이라서 그렇습니다. 턴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 위에 있는 요크와 재봉된 것이 아니라 플리츠 분량 고정하는데 재봉된 재봉선 있죠. 좀 전에 0도선 기준으로 마주보도록 재봉했고 360도 기준으로 마주보도록 재봉을 했는데 이 재봉선들만 턴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약간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커스텀 앵글로 해서 180도 해놓으면 이 재봉선이 평평하게 벌어지려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턴드로 해야 납작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턴드 해서 플리츠마다 있는 이 360도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재봉한 선, 0도선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재봉한 선들만 찾아서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턴드로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이 부분에 불룩하게 살아나던 것을 좀 눌러줄 수 있습니다. 뒷판에도 같은 작업 해야겠죠? 0도선과 360도선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도록 재봉한 재봉선들만 찾아서 턴드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데가 이렇게 조금 더 납작하게 눌러질 겁니다.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를 재봉을 하는 과정에서 요크의 프리즈를 해제를 했더니 요크가 좀 아래로 처지기는 했어요.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허리선이 일단 늘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요크 허리선에 고무줄 일단 지정을 해서 비율 100 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은 이 요크 패턴에 심지 부착하는 것이 좋겠죠. 본딩 스카이빙에서 심지 접착 본딩 이렇게 하고 전체 선택해서 다시 약간만 위로 올려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늘어나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덜 처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플리츠 스커트 재봉도 했고 시뮬레이션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크 플리츠 스커트를 재봉하고 또 플리츠도 접어보았고 시뮬레이션까지 완료하였습니다.